몸무게 2kg. 사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도 남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존재가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커다란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니니, 11살 된 장모 치와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과 작은 강아지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 앞에서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사는 29살 사라 콜러에게 니니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니니는 사라의 가장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온 존재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 걸어온 셈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사라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18살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사라는 작은 장모 치와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학교에는 당연히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니니를 혼자 집에 두고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작은 가방 속에 니니를 조심스럽게 숨기고 매일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가방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니니,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몰래 가방을 열어 니니의 상태를 확인하던 사라.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작은 비밀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 중 누구도 선생님께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친구들은 니니가 들키지 않도록 함께 신경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18살 소녀와 작은 강아지를 지켜주기 위해 학급 전체가 조용한 공범이 되어준 셈입니다. 그 2달간의 마지막 학기가 지나고 니니는 정식으로 사라의 삶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니니는 단 한 번도 사라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니니를 벨크로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마치 옷에 붙는 벨크로 테이프처럼 언제나 주인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 때문입니다. 사라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니니는 발밑에 앉아 있었고, 사라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면 니니는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라가 잠깐 다른 방으로 이동해도 니니는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라왔습니다. 니니는 예민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라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니니는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가와 몸을 기댔습니다. 사라는 종종 니니가 거의 사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읽고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위로를 건네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니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간식 봉지 소리만 들려도 니니는 어디에 있든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밥그릇을 보면 눈이 반짝였고 새로운 간식을 맛볼 때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먹는 것을 향한 그 한결같은 열정은 니니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니가 밥을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사라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먹는 것을 사랑하던 아이가 밥그릇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 그것은 그 무엇보다 명확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2026년 3월 중순의 어느 밤, 사라는 잠든 니니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니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사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곧바로
니니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청진을 마친 뒤 호흡기 감염이라는 소견을 내놓았고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안도했습니다. 흔한 감염이라면 며칠 안에 니니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니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게 살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니니를 안아 올릴 때마다 사라는 이전과 다른 가벼움을, 그리고 그 가벼움 뒤에 숨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사료를 아무리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어도 니니는 몇 입 먹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라는 니니를 더 크고 전문적인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의료진은 세심하게 니니를 살핀 뒤 새치무빙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로 조직의 일부를 채취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사라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사라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니니를 쓰다듬으면서도 밥을 챙기면서도 사라는 그 결과가 무엇일지 수없이 상상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30일 사라는 마침내 결과를 들었습니다. 니니가 비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혈액과 림프계에 영향을 미치는 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 니니는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싸움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밥그릇 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건강한 니니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마치 막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련이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 자체도 물론 무겁고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막막함이었습니다. 반려견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의 암 투병에 관한 정보는 넘쳐났지만 작은 강아지가 화학 항암제를 맞으며 견뎌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참고할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라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파편적이었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 초기 2달은 특히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니니는 쉽게 지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나게 뛰어다녔을 시간에도 조용히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먹는 것에 예민해졌고 속을 자주 힘들어했습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뿐 아니라 니니의 건강한 몸까지 함께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혈액 검사, 항암 주사. 니니는 매번 낯선 냄새가 가득한 병원 안에서 얌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라는 그 작은 몸이 진료대 위에 눕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니니는 크게 짖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작은 몸으로 병과 싸우는 니니를 지켜보는 일은 사라에게도 매일이 시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병원 주차장에 홀로 앉아 눈물을 훔친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18살 때부터 함께해온 존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사라가 그동안 겪어본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매일 니니 곁을 지켰습니다. 출근 전에는 아침 산책을,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의 컨디션을 살폈습니다. 밤이면 니니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동안 니니는 조금씩 19주간의 시호, 항암화학요법 프로토콜을 통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4가지 서로 다른 항암제를 정해진 순서와 간격에 맞춰 투여받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니니는 조금씩 치료 과정에 적응해 갔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초반의 극심한 무기력함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밥그릇 앞에서 다시 눈을 반짝이는 날이 늘어났고 짧은 산책길에서 꼬리를 흔드는 순간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사라에게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커다란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다가올 무렵 니니는 19번의 치료 가운데 대부분을 통과해 이제 단 2번의 치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사라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은 명확했습니다. 니니가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림프종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을요. 항암 치료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암은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병이 가진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재발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니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니니가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라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라의 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니니가 내가 슬퍼하는 걸 알아챌 거야. 그 한마디는 사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강아지들은 사람의 감정에 놀라울 만큼 민감합니다. 니니처럼 예민하고 사람의 표정을 잘 읽는 아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라가 계속 슬픔과 불안에 잠겨 있다면 니니 역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며 함께 무거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치유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사라는 니니를 통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결심은 곧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라는 여름 여행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비는 유럽의 해변 휴양지를 떠올렸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니니의 회복 중인 몸 상태를 생각하면 조용하고 선선한 곳, 사람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의 여행지를 검색하던 사라의 눈에 노르웨이의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깊고 고요한 피오르드, 맑고 서늘한 공기. 사라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사진 속 그 풍경을 보자마자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 여행이 니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큰 모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니니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픔보다 더 크게 사라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사라와 니니는 마침내 노르웨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헤르들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르겐 인근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도시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용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라 일행은 그곳의 릴웨이라는 섬에 위치한 린덴베르크라는 숙소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니니의 가장 친한 반려견 친구, 그리고 사라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 여행에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존재가 한자리에 모인 진정한 의미의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 도착한 첫날, 니니는 태어나 처음으로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목줄에 묶인 채 정해진 산책로만 걸어야 했던 니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딴 섬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니니를 품에서 내려놓았고 니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푸른 들판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촉촉한 풀밭, 코끝을 스치는 낯설고 신선한 바람, 발밑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 니니는 그 모든 새로운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며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니니가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전에 만져보지 못한 풀밭도 밟아보길 바랐던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니니와 사라 일행은 배를 타고 피오르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잔잔한 바닷물 사이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니니는 사라의 무릎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바닷바람이 니니의 털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행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은은한 온기 속에서 니니는 사라의 곁에 몸을 웅크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장작 타는 냄새를, 진료대의 차가운 금속 대신 따뜻한 담요를 느끼며 잠드는 밤들이었습니다. 낮이면 일행은 함께 산책을 하고 니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는 니니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순간을 함께 누리려 애썼습니다. 니니가 지치면 함께 쉬었고 니니가 뛰고 싶어하면 함께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사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토록 그리워했던 니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온전히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매주 병원에 가야 한다는 부담도 잠시나마 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족과 함께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니니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요. 강아지들은 자신이 심하게 아프고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어딘가에서 느끼는 것 같다고 사라는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니니가 다시 근심 걱정 없이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사라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노르웨이 여행의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려견이 암에 걸려서 붐비는 여름 휴양지 대신 노르웨이의 한적한 섬을 예약해 마지막으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었다는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과 함께였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58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낯선 사람들이 사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암으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반려동물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라의 영상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은 사라에게 새로운 목표를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이 계정을 시작했을 때 사라는 그저 니니의 여정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아지가 질병 진단을 받아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보고 괜찮다고, 우리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사라는 이 기록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려견 암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에게 낯설고 두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정보도 부족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공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기록이 그 빈틈을 채우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더 나아가 사라는 앞으로 다른 목표도 품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반려동물의 치료 비용은 예상치 못하게 크게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보호자들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라는 언젠가 이런 가족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두려움과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무게 2kg의 작은 강아지 니니는 사라에게 삶의 가장 큰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몸을 가진 강아지가 이토록 강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니니를 통해 배운 것은 나쁜 일은 언제든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니니와 사라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갈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라는 니니의 재발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두려워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니니와 함께 웃고 함께 뛰고 함께 자유를 만끽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존재에게 노르웨이의 푸른 들판에서 보낸 소중한 며칠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은 앞으로 사라와 니니가 어떤 시간을 맞이하든 결코 지워지지 않을 빛나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삶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니니를 통해, 그리고 니니와 함께한 노르웨이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니니는 오늘도 사라의 곁에 있습니다. 여전히 벨크로처럼 딱 붙어서, 여전히 밥을 가장 사랑하면서, 여전히 조금은 지쳐있지만 조금씩 다시 웃으면서요. 2번 남은 마지막 항암 치료를 향해 니니는 오늘도 작은 발걸음을 씩씩하게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니니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걱정이 아닌 함께하는 기쁨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남은 시간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사라와 니니가 노르웨이의 들판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존재를 조금 더 오래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